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알라딘. 여러분들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만 영화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데 저는 A Whole New World 이 OST를 들으면 90년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추억에 흠뻑 잠기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장기간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다들 너무 지쳤잖아요. 빨리 어떤 호재가 나타나서 주식시장이 재밌었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알라딘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18일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자,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자, 우선 이달 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호재죠. 또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추가 상승의 명분이 필요한데 오히려 기업 실적 악화와 또 미중 관세 전쟁 재발이라는 악재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철도 운송주인 CSX는 부진한 2분기 실적 발표에 이어서 올해 매출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털어놓으면서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운송주 전반의 약세로 이어졌죠. 물류기업의 실적은 산업 전반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CXS의 부진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양호한 순이익을 발표한 데 이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확대 등 대규모 주주 환원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향후 저금리로 순이자 수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설령 지금까지는 실적이 괜찮더라도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잖아요. 이에 중국 외교부가 새로운 관세가 동원되면 양국 사이에 어떤 딜도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맞받았거든요. 추가 관세는 언제라도 다시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눈길을 좀 돌려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바로 18일 오늘이죠. 우리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시각 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였을 뿐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2070선을 넘지 못하고 2060선 전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일진다이아와 대우부품, 평화홀딩스 등 수소차 관련주들이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조금씩 힘을 내면서 676선까지 소폭 오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속합니다. 종목별로는 CKH, 풍국주정, 아진산업이 20% 넘게 강세고요. 세종메디칼과 리드, 삼보산업은 낙폭이 큽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담고 있는지 자세히 볼까요?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 LG화학 그리고 LG생활건강 순입니다. 코스닥 시장 1위는 SFA, 2위는 테스, 3위는 KMW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LG화학, 2위는 GS건설, 3위는 맥쿼리 인프라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SKC 코오롱 PI, 2위는 테스, 3위는 유니테스트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산 소재 찾기입니다. 결국 오늘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수출 규제 사태로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PI 이 세 가지 품목의 대체품을 국내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솔브레인이라는 업체로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샘플을 공급받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솔브레인이 생산한 고순도 샘플은 중국산 불화수소를 정제해 만든 제품으로 알려졌고요. 국내에서는 솔브레인만 불화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화면을 보호하는 투명 필름인 폴리이미드의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이미드 역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품목 중 하나죠. 현재 국산 소재를 확보해 고강도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재 자체만 점검하는 1단계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폴리이미드의 손가락 지문이 덜 묻게 하는 추가 공정과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현재는 완성품 형태로 점검하는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폴리이미드 관련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으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SKC, SK이노베이션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 이 중에서도 SKC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투명 폴리이미드 양산 일정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욱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종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도 반도체 부품 국산화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 최근 개발한 제품이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미세 파티클과 메탈 오염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파티클은 방막 공정에서 제품 분량을 증가시키고 또 부품 수명을 줄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기술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최근 미세 공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이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개발한 포인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첨생법 국회 문턱에서 또 좌절입니다.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첨생법, 즉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또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첨생법 관련 내용은 예전에 증시 브리핑에서 다룬 적 있었는데요. 오늘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첨생법은 기존의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으로 나뉜 바이오 의약품 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의약품 허가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그리고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임상 이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 방안이 담겼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사실상 금지돼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4월에 도입이 논의되다가 인보사 사태로 보류됐었고요. 어제 국회 법사위가 관련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 가결했지만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안트로젠, 파미셀,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등 대표 줄기세포들이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